쌍둥이가 서로를 찾아낸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범인,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교차점에 서 있는 두 쌍둥이. 오늘 46회, 드디어 그 폭발이 시작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반찬가게 딸입니다. 두꺼운 안경, 투박한 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여자. 하지만 이 여자의 눈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엄마 정숙희, 의문의 사고로 죽은 아빠 마동석,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이별한 쌍둥이 동생 마설인. 오장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무서운 이유는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파고듭니다. 그것이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입니다. 드림그룹 회장의 손녀, 채화영의 딸.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게 없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46회에서 드러난 설인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처음 장미를 만난 자리에서 설인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돈을 써도 넘쳐날 정도로 부자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왜 헤어져서 살게 됐는지 따져서 뭐하게. 이 대사 그냥 오만한 금쪽이의 발언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설인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 방어막이 바로 저 냉소입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장 궁금한 사람이 가장 세게 외면하는 법이니까요.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 회장의 며느리. 전설적인 탤런트 출신으로 아름다운 외모 뒤에 용암 같은 욕망을 숨기고 있는 여자입니다. 46회에서 채화영이 뱉은 한마디는 이 드라마의 핵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장미를 없앨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이 말을 들은 예 실장의 표정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지금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화영은 통제되지 않는 채화영입니다. 훈남 변호사, 오장미의 연인이자 준호의 동생. 이 남자가 호텔에 직접 나타나 증거를 캐고 다니는 장면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호는 지금 오장미를 위해 아버지의 죽음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화영과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섭니다. 46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단연 장미와 설인의 직접 대면입니다. 두 사람은 거울을 보듯 똑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장미가 말합니다. 엄마가 항상 오키토키 했어. 난 그게 태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키고 내가 토끼였어. 이 대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슬픔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설인은 도자기 수업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장미가 일하는 호텔로 왔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버지 마동석이 죽기 전 길에서 설인을 만난 사실, 그리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했던 그 마지막 순간.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막으려 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만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46회는 아직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강백호가 직접 호텔을 찾아와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 겉으로는 평범한 탐문 수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장미 아버지의 사고 현장 근처에서 소주를 사간 남자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의 신복 이강혁 실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실장은 다급하게 채화영에게 전화합니다. 강백호가 설인이를 맞닥뜨리면 안 된다. 왜일까요? 설인과 백호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설인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백호가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채화영 측이 감추고 있는 것의 크기가 그들이 공황 상태로 달려가는 속도로 드러납니다. 이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화려한 대결 장면이 아닙니다. 장민의 가족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합의금과 보험금 지원을 제안받은 오태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합니다. 이거 안 쓴다고 아빠가 살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한마디. 이 대사를 쓴 작가는 천재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죽음의 값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끌어낸 쪽이 강남북 측이라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법적 처리가 아닙니다. 증거를 지우고 입을 막고 기억을 봉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태숙이는 그 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 회장과 염산월의 결혼식 소동 장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웃기고 가벼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다르게 봅니다. 염산월이 마 회장의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드림그룹의 구도가 바뀝니다. 최화영 입장에서 마 회장의 재혼은 재앙입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은 드림그룹 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 회장이 사진 한 방이면 끝이라고 했을 때 최화영의 표정을 기억하십니까? 그 표정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설이는 장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낳은 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엄마가 누군지, 왜 자신을 다른 집에 보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설인의 무관심은 보호막입니다. 진실을 알면 자신이 살아온 세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이 딸로 키운 설인, 그 사랑은 진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바탕에 거짓이 있다면 설인은 지금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과 진실을 모른 채로 살고 싶은 안도감. 이 균열이 커질수록 설인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 불능의 설인이 최화영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최화영은 나쁜 사람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건 빼앗아서라도 갖겠다는 그녀의 철학,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46회에서 최화영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강백호가 호텔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반응은 지나치게 격렬했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 오장미를 없애야겠다는 발언. 이건 계산된 악인의 말이 아닙니다. 공황에 빠진 사람의 말입니다. 최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최화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금까지 그녀가 해온 일들이 증명합니다. 장미는 이번 화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설인의 냉대를 받아들인 것도 모두 전략적 후퇴입니다. 장미는 지금 모든 패를 아끼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 단 한 번의 뒤집을 준비를 하면서 그 인내가 깨지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설인이 장미가 있는 호텔로 도자기를 배우러 온 것,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버지 마동석이 길에서 설인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역시 우연이었을까요? 마동석은 죽기 전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장미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쌍둥이였다면 그는 이미 설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마동석은 왜 진작 설인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맡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의혹. 강백호가 보여준 몽타주 사진 속 인물, 장미 아버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소주를 사간 남자. 예 실장은 그 몽타주를 보고 즉각 최화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몽타주를 보고 놀라는 것과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예 실장의 공황은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이강혁 실장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면 최화영은 그 사고와 얼마나 깊이 연루돼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의혹. 합의금과 보험금을 그토록 서둘러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심 어린 사과였다면 조용히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들고 온 건 다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입을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태숙이는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숙이는 그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모를 리 없습니다. 장미는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번째 의혹. 마 회장이 염산월과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 문제? 아니면 최화영에 대한 경계? 마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오랫동안 드림그룹을 지배해온 냉혈한 노인이 채화영의 야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설희는 지금 장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제안한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삶을 잠시 바꿔보자는 제안. 만약 설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설희는 처음으로 채화영의 그늘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설희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채화영에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됩니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장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인이 등을 돌리는 것이 진짜 공포일 수 있습니다. 백호는 이미 채화영의 레이더 위에 올라갔습니다. 채화영은 백호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영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순간 채화영의 법적 방어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백호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화영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이 정말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라면 염산월과의 결혼을 서두르는 것, 채화영을 경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보라면 마 회장이 직접 나서는 순간 채화영의 위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채화영은 며느리 자리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한 인물, 강준호. 차갑고 계산적인 이 남자가 오장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습니다. 장미와 설인이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열리는 순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준호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장미를 지키기 위해 숨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46회가 끝났지만 이 드라마는 지금 이제 막 기어를 바꿨습니다. 장미와 설인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강백호는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채화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설인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어디로 폭발할까요? 그리고 장미의 인내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 아직 진짜 반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오늘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